상간자 소송이 기각되는 유형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첫 번째는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법리적인 유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일까요?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하는 거 원인이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법률 용어를 쓰기는 해요. 그러면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어느 일방에서 손해를 배상을 하면 그 변제의 효력이 나머지 불법 행위자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피고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더 받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다 받으면 상간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진행된 사건이 실제로 있을까요? 실제로 있죠.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 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2,600만 원을 받았어요. 받고 난 이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죠. 저희는 피고 쪽이었고요. 사실 저희 의뢰인은 처음에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 그래서 기각을 구해달라는 입장이긴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번의 행위 중에 하나 정도는 유부녀를 알고 한 행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부녀인 걸 몰랐다라는 취지로 저는 답변서를 썼고 기각을 구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첫 변론기일에 갔는데 판사님께서는 제가 기존에 재판을 해봤을 때도 이제 기록을 잘 보시고 오시는 판사님이시고 재판을 잘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한테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다 받은 거 아니냐? 얼마 받았냐? 2,600 다 받았다. 그러면 손해 다 전부됐으니까 소치하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고, 근데 이제 원고 대리는 거기서 당황을 하시면서 소치하는 안 되겠다. 피고에게 사과라도 꼭 받고 싶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저희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근데 거기서 순간적인 좀 판단이 필요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각을 구하는 거고 유부녀인지 몰랐다라는 건데 판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피고 부정행위 한 것 같다. 나는 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그러면 조정기일 잡아주시면 우리는 설득해보겠다. 라고 했고,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조정기일인데, 조정기일에는 보통 당사자 출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판사님은 꼭 당사자 출석을 명하셨죠. 나와라. 그래서 원고 당사자 나와서 피고한테 사과받고 원고는 거기서 끝내라는 식이었는데 원고가 안 나왔어요. 당사자가 안 나오고 대리인만 나오셨고 조정은 못하겠다. 거기서 저는 이제 피고한테 설득을 했죠. 따로. 억울은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소송에서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설명은 드리되 그냥 한번 당사자한테 어쨌든 죄송하다는 사과만 한번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나갔는데 원고 당사자가 안 나왔죠. 그래서 판사님이 되게 더운 여름날인데 화를 많이 내시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담보 공탁 명령까지 하셨던 상황입니다. 소송 비용 담보 공탁 명령이라는 게 원고한테 소송 비용으로 납부하게 될 돈을 미리 법원에 내라는 것인데 이건 사실상 원고한테 패소 판결을 내리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요?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거라는 걸 전제로 담보공탁 명령을 내리신 거라 사실상 나는 패소 판결하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리적으로는 위자료가 배우자한테 받으면 이제 부진적 연대 책임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변제를 받으면 기각이 될 수 있다. 이제 요건 건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들이 물론 자신의 의뢰인들의 의견을 판사님한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판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의뢰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눈치를 좀 봐야 된다. 무작정 의뢰인이 싫다라고 해서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당사자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공탁 명령을 하셨고 나중에 사건은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불륜 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으니까 법리적으로는 지게 된다. 네. 그러면 이 원고가 이혼 사건 하면서 돈만 지급을 받으면 피고에 대해서는 전혀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나요? 그걸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사실 돈을 줄 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위자료다라고 해서 주게 되면 명확한데 그런 게 아니고 협의이혼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돈을 보내는 게 보낸 돈이 위자료냐 재산분할로 보낸 거냐 이제 이걸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도 보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원고가 돈을 받았는데 자기는 재산분할로 받았다. 위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각돼서는 안 된다. 라는 사건이 있었고 저희는 피고 측이었는데 원고 배우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냈어요. 그 돈은 위자료였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위자료가 맞다고 입증이 돼서 그러면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원고 측 입장에서는 그 돈이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 분할이라는 점을 이제 계속해서 입증이 되었으면 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을 저희가 그렇죠. 소송 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장 입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네, 돈을 받았더라도 돈의 성격에 따라서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사건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